경기도 시흥시 월곶의 한 염전밭. 그런데 이곳에 일본 최강의 사무라이들이 떼죽음을 당해 있습니다. 이 사무라이들을 모조리 전멸시킨 이의 정체는 또 경영 형님이야? 대체 또 경영 형님은 어쩌다 염전밭에서 사무라이들과 다이다이를 뜨게 된 걸까요? 때는 바야흐로 정조 제2 마지막 해인 1800년 조선. 그러나 정조는 하라는 나라는 안 다스리고 기생 청년과 뜨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력킹 정조는 단 하룻밤 만에 아이를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이 아이에겐 조선을 발칵 뒤집어 놓을 엄청난 잠재력이 있었으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아이는 전 세계를 지배할 귀천성의 운명을 타고났던 겁니다. 貴殿性の貴殿祭とはこの殿下を治める力かと存じております。 그러자 외놈들은 발작 버튼이 눌리고 南薩摩の向こう朝鮮の空に輝き始まったのでござる。なんとならば 결국 외놈들은 일본 열도 최고의 사무라이들을 시켜 정조의 아이를 죽이기로 해요. 拙者らだけがそれを妨げ皆の者の命拙者に預けてもらいたい。 그런데 하필 이럴 때 정조의 수명이 딱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똥줄 타는 상황. 전하의 천수가 얼마 남지? 이에 정조는 청년과 아이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하는데 그 방법에 달리 방도가 없단 말인가? 바로 시간의 문을 열어 청년을 미래로 대피시키는 거였습니다. 시간의 문을 열어 피하시는 것만이. 야, 이거 뭔가 흥미진진한데요? 결국 청년은 정조의 분신과도 같은 호위무사 좌운검, 우운검의 호위 아래 시간의 문으로 향하는데요. 떠나셔야 하옵니다, 마마. 그러나 이런 청년 일행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으니 貴殿性の聖気が東南の方へ向いている。 바로 자랑무도한 사무라이 대장 간조였죠. 사무라이들은 청년 일행의 턱밑까지 추격하고 결국 청년 일행은 시간의 문을 넘지도 못하고 사무라이들에게 잡힐 위기에 처하고 맙니다. 이에 좌운검의 수제자가 목숨을 걸고 사무라이들을 막아서는데 결국 쪽수에 밀리고 말아요. 이렇게 집요한 추격을 이어가는 사무라이들. 그러나 조선의 상서로운 기운이 사무라이들을 막아섭니다. 그러자 파묘 전문 음향사가 험한 것을 날리고 北朝七地 끝내 조선의 결계는 파괴되고 말아요. 그 사이 청년 일행은 커다란 동굴로 숨어드는데요. 그런데 이 동굴 안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었으니 와, 여기가 시간의 문이었어. 좌운검과 우운검은 즉시 시간의 문을 열고 어서 길에 오르소서, 마마. 이제 20세기 말 한국으로 타임워프만 하면 되는데 야, 이 간조놈이 여기까지 따라왔어. 이에 좌운검은 청년과 우운검을 먼저 타임워프 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우운검은 좌운검이 졸라 멋있는 척하는 꼴을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결국 우운검은 자신을 희생하기로 하고 이렇게 좌운검과 청년은 무사히 타임워프하게 됩니다. 我らの任務を忘れないで。 그런데 이 끈질긴 사무라이들은 청년을 추격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죠. 끝내 간조의 부하 몇 놈이 20세기 말 한국으로 타임워프 해버리고 이렇게 좌운검은 175년 후 미래에서 사무라이들을 상대하게 됐던 겁니다. 야, 이 변신 새끼야, 영차! 그 사이 청년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다행히 정의의 물레방아가 등판하고 영창! 이어서 좌운검이 마지막으로 남은 사무라이들까지 깔끔하게 절단내버립니다. 그러나 청년의 몸에 이상이 생기고 결국 청년은 정조의 아들 비니를 남긴 채 숨을 거두게 되죠. 그날 이후 좌운검은 비니를 아들 삼아 소중하게 키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좌운검은 혹시라도 비니가 외로울까봐 도연이라는 여자아이까지 입양합니다.
같은 시각 서울에서는 군인들이 웬 남자아이들을 지키고 있는데요. 와, 이씨 끈질긴 사무라이들이 또 시간의 문을 넘어선 겁니다. 거기다가 사무라이들은 비니와 같은 해에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연쇄살인하고 있었어요. 야, 이거 미친놈들이네. 이에 정부에서 사무라이 소탕 작전을 벌이게 됐던 거죠. 결국 이 일로 사무라이들은 괴멸적인 피해를 입게 되고, 덕분에 좌웅검은 비니가 무사히 어른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키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울 하늘에 어둠의 기운이 드리우고 이어서 온몸에 살기를 두른 남자가 등장하는데 바로 일본 최강의 사무라이 간조였어요. 와, 뭐야, 간조도 여기까지 왔어. この白紙 이에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사무라이 놈들이 속속들이 모여들고 感情殿がお見えになることだけを信じてお待ち申した今井安城と竹森信吾は 이렇게 똘똘 뭉친 사무라이들은 이번에야말로 비니를 제거하기로 맹세합니다. 박씨 아나이세. 그러나 비니의 곁엔 조선제일검, 좌웅검, 또경영이 있었죠. その者が陳の一つにラリ縮げておるそやつかその場所から解かねば 이에 음향사가 한 가지 계책을 내어놓는데 今日将軍に30年に1回受注 그건 바로 귀천성의 빛이 가장 약해지는 날인 개기일식을 이용하자는 거였습니다. 一時的暗黒検証が起こり皇后怪人の大夜間の時が参るのでござ 이날은 조선 땅의 모든 상서로운 기운이 무력해지는 날로 유일하게 비니를 제거할 수 있는 날이었죠. 결국 간조는 일식이 일어나는 날 최후의 결전을 벌이기로 합니다. それば天命を成し遂げることができると 그런데 이 와중에 누군가 또 시간의 문을 넘어오는데 뭐야, 우웅검이 안 죽었어? 아니 뭐 이놈의 시간의 문은 동네 이장님 대문이야 뭐야. 사실 우웅검은 개고생하기 싫어서 죽은 척했던 겁니다. 아니 우웅검은 반드시 귀천성을 지키겠다는 집념으로 치명적인 독조차 버텨냈던 거예요. 그러나 처자식도 버리고 차원의 문에 몸을 던진 사무라이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죠. 이에 충성스러운 정조의 오른팔 우웅검은 바로 튀어버립니다. 이렇게 1996년에 서울로 오게 된 우웅검은 바로 비니를 찾아 나서요. 때마침 좌웅검도 우웅검의 기운을 감지하고 드디어 우웅검이 어딘가에 도착하는데 폐장한 경복궁이었습니다. 이렇게 우웅검이 길을 잃고 헤매는 사이 결국 개기일식이 시작되고 간조 패거리는 치사하게 이 틈새를 치고 들어와요. 이에 좌웅검은 간조 패거리와 피할 수 없는 캐삭방 전투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좌웅검은 혈혈단신으로 무쌍을 찍어버리고 이영차. 그러자 간조의 오른팔 문해모리가 출격하는데요. 안 그래도 딸피였던 좌웅검은 문해모리에게 치명상을 입고 맙니다. 설상가상으로 좌웅검은 왼팔까지 잃게 되는데 바라옵건대 마마 노신의 불충을 나무라지 마옵소서. 그땐 이미 노신의 혼이 황천을 나르고 있을 때이오니 불충한 노신을 그럼에도 구불하고 좌웅검은 끝까지 칼을 놓지 않아요. 부디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마. 이런 좌웅검의 충성스러운 마음에 감동받은 간조는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비니의 눈깔이 돌아버리고 결국 귀천성 전용 비장의 무기를 꺼내는데 야이씨 필이었어. 끝내 귀천성 비니와 좌웅검은 이렇게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뒤늦게 도연이와 우웅검이 도착하는데요. 이제와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목놓아 우는 것뿐이었어요. 이렇게 조선의 미래는 한치 앞을 기약할 수 없게 되죠. 그러나 임무를 완수한 간조 패거리는 예상치 못한 낭패를 겪게 되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귀천성의 기운이 사라지지 않은 겁니다. 朝鮮の明かりが未だに消え去ってはいないではないか 여기에는 기가 막힌 비밀이 있었으니 내가 집에 올 때마다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셨던 게 날 지키기 위한 거였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정조의 아이 귀천성은 아들이 아니라 딸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귀천성 도연이를 지켜야 했던 좌웅검이 비니와 도연이의 신분을 바꿔치기 했던 거죠. 받아들이셔야 하옵니다, 마마. 도대체 뭘 받아들이란 말이야? 도대체 뭘 어떻게? 이렇게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도연이는 엄청난 충격에 빠지고 그러니까 나 때문에 비니가 내 대신 죽어야 했단 말이죠. 그 사이 경찰은 월곶에 사무라이들이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는데요. 20세기 말에 19세기 사무라이의 출현이라. 이에 경찰은 또다시 어린이 연쇄 살인마가 나타났다 생각하고 즉시 월곶으로 출동합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총까지 들고 도연이의 집을 포위해버려요. 그런데 하필 이때 사무라이들도 도연이를 죽이러 오고 속이기를 떠나셔야만 하옵니다, 마마. 이에 사무라이들은 걸리적거리는 경찰들부터 먼저 없애기로 합니다. 그러나 경찰들이 바보도 아니고 고작 고물활에 당할 리가 있네? 죽었어? 이어서 무네모리도 경찰과의 전투에 합류하고 이에 시겁한 경찰들은 무차별 사격을 가해버려요. 결국 이렇게 간조의 오른팔 무네모리와 사무라이들은 전멸하고 맙니다. 같은 시각 간조 부부가 도연이를 죽이러 오는데요. 와, 간조 뭐야? 와이프도 데려왔어. 이에 조선의 소드마스터 우웅검이 나섭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 이에 간조와 우웅검은 초집중 모드로 서로의 빈틈을 노립니다. 하지만 두 절정 고수의 칼솜씨는 막상막하였어요. 그러나 도연이를 지키며 싸워야 하는 우웅검이 점점 불리해지고 이렇게 우웅검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때 이에 간조의 와이프가 몸을 날리죠. 이 틈에 우은검과 도연이는 잽싸게 도망치고 그런데 우은검은 이미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치명상을 입은 상황. この全てが拙者の無力によるもの。何卒外食お頼み申します。まだまだ先は長い 하지만 야마가 돌아버린 간조는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올 기세인데 未だに消え去ってはいないではない止められぬ 과연 조선 최후의 호위무사 유웅검은 집요하기로 세계 최강인 사무라이 간조를 물리치고 조선의 마지막 희망인 도연이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구텐탁! 영화보다 재밌는 병만 리뷰 구불입니다. 귀천도 U+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조선 제일검과 일본 최강의 사무라이들이 175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경기도 시흥시 월곶 한복판에서 죽음의 맞다이를 뜬다는 설정이 흥미로웠습니다. 이 영화의 백미는 돼지기 일보 직전인 우은검과 와이프를 잃고 눈깔이 돌아버린 사무라이 간조의 최후의 캐삭방 전투일 것 같은데요. 과연 우은검이 끈질긴 사무라이 간조를 물리칠 수 있을지 또 도연이는 귀천성으로 각성할 수 있을지 이 영화의 결말이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구불이 귀천도 작정하고 핥아봤으니까요. 배우 이경영과 김민종 리즈 시절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리뷰로 다시 찾아뵐게요. 구린이들 쿡쿡 깎고? 응? 아직 안 갔어? 다음 영상도 보고 가세요. 구독, 좋아요, 멍멍. 구독 2번 누르면 안 돼. 앙.